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제가 지금 빈 도시가 된 상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낮 5시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상해는 원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전동 오토바이도 거의 보이지 않고 도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상해입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1인 미디어 매대사는 올해 1월에서 2월 업무로 상해, 북경, 그리고 산동, 제남에 한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는 상해 거리를 걸으며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거나 마트에 들러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순간에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이 놀랄 만큼 적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남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 절강로교, 복근로교 일대는 남경로 보행가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으로 원래는 구도심의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로 주택이 비어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상해시 금산구를 한번 보십시오. 설이 되면 거리의 가게들이 거의 모두 문을 닫습니다. 길에는 걸어다니는 사람도 드물고 오가는 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저쪽을 보십시오. 평소 설에도 문을 열던 간식 가게마저 닫았습니다. 호상래도, 카페도, 한마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곳이라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밀크티 가게 한두 곳과 과일 가게 정도뿐입니다. 그 외의 가게들은 거의 전부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차만 드물게 지날 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 물건을 사러 왔는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합니다. 지금 5시 반인데 왜 샘스클럽 대형 슈퍼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북적여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비비가 오늘 상해 포동, 아니 상해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샘스 매장에 왔는데 믿기 어려울 만큼 한산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소비가 이렇게까지 위축된 것입니까? 설이 되어도 다들 설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까? 2년 전 제가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6,000위안에서 7,000위안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나니 오히려 월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든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업무량이 예전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제 마음속에는 극도의 불균형과 박탈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해에서 일반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세전 약 7,000위안, 세후로는 5,000위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해는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 상해로 일자리를 찾으러 오려는 분들께는 반드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해의 물가는 예전보다 낮아졌고 도시 환경도 비교적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뜨거운 열정을 안고 대도시에서 꿈을 이루겠다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결국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기도 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한 번도 대도시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선 도시에서 월급 1만 위안 이상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들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경력이 매우 풍부하고 맡은 직무가 대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1만 위안 이상의 월급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그 정도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고용주는 온갖 방법으로 노동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도라 불리던 상해의 경제가 정말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주말에 IFC 국금 상장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였는데도 쇼핑몰 1층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국금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매장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늘 대기줄이 길던 아이비리그 매장과 에르메스 매장 앞에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 1층 화장품 매장도 직원들만 보일 뿐 손님은 드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프랑스식 작은 비스트로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집 수플레는 정말 훌륭했고 애플 매장 바로 앞이라는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져버려 무척 아쉽습니다. 1인 미디어인 매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뒤 대륙의 물가가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며 상해의 한 5성급 하얏트 호텔에서 뷔페를 먹으면 두 사람이 136위안이며 1인당 68위안이라는 겁니다. 제남의 한 고급 광동 요리 전문점에서 아침 차를 먹을 경우 9.9위안으로 한 상 가득 딤섬을 주문할 수 있고 차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쉐라톤 호텔 로비 바에서는 38위안으로 커피 한 잔과 디저트를 주문해 오후 내내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이 오히려 품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그는 과도한 경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5성급이라도 저가여야 한다는 인식에 익숙해졌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한정된 고객을 두고 경쟁하다 보니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이 한계까지 떨어지면 기업의 이윤이 압박을 받아 투자를 줄이거나 심지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쉽게 상해에 남겠다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상해에 남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7년생, 올해로 만 38세입니다. 저 역시 한때 회사를 차려 사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작은 바비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합니다. 매일 어떻게든 장사를 유지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 월급,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각종 고정 지출이 숨이 막힐 듯 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저는 단돈 200위안만 들고 상해로 와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상해에 가면 어디든 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 다리 밑에서 잠을 잤고 며칠 동안은 찐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버텨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예전에 노점을 해본 적도 있고 책을 팔아본 적도 있으며 방문 판매도 해보는 등 온갖 일을 다 시도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당시에는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성장해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팬데믹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깝게는 몇 해 전 주식시장에서도 100만에서 200만 위안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요식업으로 전향했지만 여전히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상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직 설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7일에서 8일이나 남았는데 거리에는 벌써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상해의 인구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숫자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는 상해 고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황금성도 보행거리에 있던 코스타 커피 매장이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적잖이 씁쓸해졌습니다. 사실 황금성도는 고북의 핵심 거리로 카페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비교적 오래된 브랜드의 카페가 갑자기 폐업했다는 것은 분명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황금성도의 소비력과 유동인구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제외하면 평소에는 거리가 한산합니다. 오래 거주해온 주민들 가운데도 출근하는 사람보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실제로 소비를 하러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20년 전에 황금성도는 상해 중산층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했고 주변에는 국제학교도 있었으며 고급 일식집과 서양식 레스토랑도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로 철수했고 적지 않은 부유층 가정들도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타 커피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하다며 이 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카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한 잔에 40위안 하는 커피도 아무 생각 없이 사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마시고 싶다면 차라리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루이싱 커피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세이고 상해에서 떠돌이처럼 일해온 이른바 후표입니다. 후표의 뜻은 다른 지역에서 상해에 들어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미혼이고 아이도 없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미혼 무자녀라는 조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부터 계속 이력서를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만 받아갈 뿐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기혼에 아이까지 있는 제 친구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노점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해에서는 단속이 매우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일까요? 요즘 상해의 임금 수준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전 저는 오랫동안 협력해온 한 외국계 기업을 만났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500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틀 전 인사 담당자에게 구조 설계 엔지니어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력은 많지 않아도 되고 급여는 1만 5천 위안 수준으로 공고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를 올린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구조 설계 엔지니어 20여 명이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대표는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을 보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그 대표가 곧바로 인사부서에 말해 채용 급여를 약 8천 위안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급여를 조정한 뒤에도 지원자는 여전히 적지 않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괜찮은 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과 2에서 3년 사이에 상해의 임금 수준이 이렇게 크게 하락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상해의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친구들 중에는 총감이나 수석 엔지니어 직급으로 연봉이 60만에서 80만 위안에 달하던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조 조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막 해고되었을 당시에는 높은 보상금을 받아 잠시 기뻐하기도 했지만 곧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일부는 결국 배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설상해는 정말 텅 빈 도시가 된 듯합니다. 지금 거리를 보면 보행자도 매우 적고 오가는 차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돌아오실 예정입니까? 단기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저는 임대방에서 3에서 4개월을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정도였고 혼자서 어디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해 설을 앞두고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고속철 표를 샀고 제가 있던 곳에서 상해 홍교역까지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열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밖이 아무리 좋아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록 월세는 계속 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상해로 가 소처럼 일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테니까요. 고속철을 3시간 넘게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이미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홍소 양갈비를 만들고 계셨고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와 기름에 데친 오리도 사두셨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 상해의 상황은 정말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알고 있던 마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해는 거의 모든 업종이 뼛속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월급 6,000위안짜리 자리에도 985 대학 출신이나 해외 유학 경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로 붐비던 중유럽 거리의 야시장과 상권장터도 이제는 한산합니다. 해외로와 남경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지인들도 모두 매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집과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매달 내야 할 월세와 주택대출, 생활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체감하는 온도는 완전히 달라진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의 소득 수준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한 달 실수령액이 5,000위안부터 6,000위안까지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0위안부터 6,000위안까지라고? 상해에서 고양이 3마리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해는 매우 큰 도시이고 교외 지역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고층 빌딩 숲은 대부분 상해 도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교외에서 도심까지 가려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최소 1시간 3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가흥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는 이 교외 지역이 상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 상해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같은 도시라는 이름 아래에도 현실의 격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해당 블로그는 현재 매달 실수령액이 약 5,000위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월세는 1,900위안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라 절반만 부담해 약 1,000위안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식비는 1,000위안도 채 되지 않아 계산해보면 한 달에 3,000위안 이상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평소에 먹고 마시고 가끔 놀러 다니는 정도의 생활비로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소비 욕구가 강하지 않아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상해는 정말 한산합니다. 지하철역도 텅 비어있고 쇼핑몰에도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식당마다 줄을 서야 했는데 오늘은 매장 안이 대부분 비어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식당 앞을 오가다가 결국 아무데나 들어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요리사들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서인지 오늘 음식 맛은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삼복에 들러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푸 매장도 손님이 매우 적었습니다. 매장 안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하나 사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도시가 조용해지니 괜히 마음까지 조금 허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초하루부터 초닷새까지 5날 내내 가게를 지키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왜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지인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해 사람들 눈에는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상해 토박이들은 장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업종은 애초에 상해 토박이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지금 상해에는 정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미 초엿새이고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45분입니다. 이 도로는 평소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출근 인파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도 거의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쪽 S20 외환도로에도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해에 외지에서 온 노동자와 직장인들이 없다면 상해의 모습은 바로 지금과 비슷해지는 것 아닐까요? 영지 여러분, 최근 상해 관련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상해에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들 하더군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산해 보이고 많은 이들이 해외로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4년에서 5년 전부터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으로 갔고 누군가는 호주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정보의 고립 현상이 심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떠난 것일까요? 상해는 이미 텅 빈 도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시기, 특정 구역의 모습이 전체 상황처럼 확대되어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와, 상해에 있던 24시간 편의점 별리봉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오프라인 업종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에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꽤 잘 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별리봉마저 폐업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분시광이라는 쌀국수 가게도 영업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만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 매장이 과연 계속 도전해볼 만한 업종인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